대북전단 금지는 촛불 정신 때문. VOA에 실린 대북전단 금지에 관련된 갈루치 전 특보의 인터뷰가 주목된다. 갈루치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도 북한 전단을 한국 내부용으로 바라보며 국제 외교 문제로 본다. 즉, 미국 입장으로 보면 핵공갈 핵정은을 외교로 봉쇄한 그런 봉쇄블록을 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일 수 있다. 조갑재 씨가 주도하는 우파 담론을 해석을 잘 못하고 갈루치는 BTS를 띄우는 미국 사회의 어리버리 수준의 한국 관점으로 한국의 민주당이 마치 유럽적인 혁명 노선인 양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 깔린 한국을 한국 국민성에 비해 과장되게 오판하여 높이 평가하는 이들의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은지 아닌 게 나은지는 판단은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조갑재 씨의 중공론에 팍팍 사무쳐서 중공식 우주관으로 미국을 이용하는 우파의 미국 찬스 문제에 대하여 미국 자체적으로 이것은 서구의 룰이 아니야 하는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조갑재 씨의 북한 인권의 인권관점이 연고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객관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갈루치는 친더블당 외교관의 오판을 저질렀다. 대북전단 금지는 대한민국 건국 반대와 북중러 연합으로 6.25 전쟁 때 저쪽 편을 들었던 이들의 모택동식 볼셰비즘과 연결된 당파성과 깊은 상관을 갖는다. 조선일보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의 후진적이라고 기사를 썼다. 그러나 사실 모든 미국 정부는 인권을 존중했다. 우파는 비밀 자료를 찾거나 뇌피셜로 달아나지 말고 투명하게 제도권에 오픈된 좌파 자료나 제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창작과 비평의 100년의 변형 -3일에서 촛불까지의 책은 3.1운동부터 촛불까지를 하나로 바라본다. 백낙청은 원불교 신앙을 대놓고 내세우고 김대중의 6.15 노선에 맞춰서 해석한다. 여기서 촛불을 중공식 민중당파성이라고 규정함은 나의 해석이 깔려있다. 북한 공산당과 남로당을 하나의 대동세계로 바라보는 공산 세력의 통일 전선 세력의 밑둥의 절대 다수는 공산 이념을 모르는 공산당원이었다. 이는 1987년 직후의 민족문학 주체 논쟁과 관련된 민중당파성과 연결된다. 민중당파성은 1987년 당시의 통일전선 조직인 문익환 목사가 주도한 민통련의 조직과 연결된다. 좌파는 시체팔이 좋아한다. 운동가우상화 좋아한다. 대단히 좋아한다. 군사정권 국가주의 교육 강요를 논하는 이들은 온 세상의 혁명가 기념관 천국을 만들었다. 이는 중공의 유원지 관광 때 강제로 조선족 가이드에게 교육받는 중공 지도부의 민족회 방투쟁사 교육과 같다. 원불교 백낙청 파벌은 남한과 북한의 혁명가를 모두 다 모신다. 모두 모신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식의 반복으로 30년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가 국제예수사기단으로서 지원 사격한 문제 때문에 나타난 기독교 조직을 둘러싼 민영사상 사기극이다. 백낙청의 이런 관점의 기원은 함석헌에서 이어진다. 반면에 북한 공산당은 김일성 삼부자와 타도 제국주의 동맹 등 김일성 혁명 신화에서 벗어날 가망은 없다. 이제는 미국 트럼프가 자국민 소외시키고 해외에 선심 쓰는 거 말자는 이야기처럼 원불교나 천도교, 대종교 등 북한 공산당 요직에 김일성 이전에 존재하는 신종교양 반감은 북한 공산당 관료와 향후 회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시자는 이야기는 지겹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민을 상주신을 만난 속에서 이어진 시족 연구 관계로 본다. 백낙청의 논지도 이어간다. 북한 공산당과 연결되는 남한 천도교 좌파의 경우 북한 공산당이 싫어서 나온 이들이 어떻게 보일까? 일제시대를 좌익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3.1운동을 천도교 우위로 해석한다. 천도교 위주로 볼 때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운지 때에 나타난 행사일 뿐이다. 즉, 부엉이 바위 운지를 둘러싼 팬클럽 행사 및 이어진 제사행위와 연결될 뿐이다. 고종황제의 자리를 둘러싼 권력 경쟁을 민주공화로 부른다. 실제의 의미는 신종교시족의 대동이고 당성 당파성이다. 그러면 촛불혁명은 무슨 의미일까? 신종교시족 가문의 권력 장악일 뿐이다. 혁명이라고 쓰고 의구현이라 읽으면 딱딱 중공 유교의 변주곡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다 풀린다. 90년대생들은 모른다. 90년대 초반의 당시에 40-50은 공산주의 이론서에 바탕신앙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때 공개가 된 월북문인 사회주의 평론은 이제 해석이 된다. 반공시대에 좌익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장 한국 헌법이 채용한 독일 기본법의 경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주의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강조를 할 부분이 있다. 독일의 3인당은 도미니옹옹을 부정하는 3인당이다. 동서독 분리 때에도 동독은 붕괴될 만큼 허약한 약점을 보이는 좌파 기독교 기반의 체제다. 한국 좌파는 독일인들의 후원을 얻었다. 독일인들은 한국 좌파가 자기들을 추종하는 줄 믿은 것 같다. 최초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워낙 장기간 한국 좌파를 후원해서 몰랐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의 신기원일 수 있다. 인권 담론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당성당파성을 위한 혁명가 숭배를 위한 이장이었다. 당성의 당은 무리당이다. 고양수의 군자당과 연결된다. 혁명가 군자당을 논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인권 담론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시종 내부만을 신경 쓴다. 사회주의 인권론이 이러하다. 권력에 해당되는 것만을 강조한다. 6.25 전쟁 때 건국 반대운동의 지평에서 남북한 공산 세력의 대동단결의 필요 부분만을 강조한다. 촛불은 이러한 민중당파성에 연결된 노비 줄세우기를 부르는 민중참여의 단순한 용어 바꿈이다. 우파라고 본 9세대들이 하나같이 전라도 좌파 천도교가 세우는 논리에 끌려간다. 대항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 끌려간다. 남북한의 좌익연합에는 당연히 북한 탈북자의 침해를 깔고 간다. 이게 인권인가? 스포츠조선에서 유승준을 저격하는 젊은 대깨문 여자 기자의 기사가 실렸다. 유승준이 더블당 반박을 하면서 그의 유튜브가 인터넷에서 하는 말로 우파코인 측면으로 회원이 몇만이 늘었다. 그래도 구독자가 10만이 안 된다. 스포츠조선 기자는 이를 대단히 큰 돈을 번 양모라 간다. 유승준은 90년대 가수와 나란히 놓아서 평가돼야 한다. 유승준은 동시에 90년대 가수들에서 병역에서 석연치 않았던 이들의 나란히 놓여서 평가돼야 한다. 유독 정치적이며 정략적 이유로 심하게 평가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인권이고 헌법의 평등권 인식이다. 신종교인들은 시족신앙에 미쳐서 고의로 헌법을 포기한다. 김대중과 연결된 이가 유승준을 오랑캐로 찍었으니 대를 이어 오랑캐란다. 이런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인권이 믿을 말일까? 북한 인권 말하면서 박근혜 인권을 묻자는 사람들도 인권 개념을 알기는 아는가 의문한다. 스포츠조선에서 유승준을 저격한 젊은 대깨문 여자 기자의 경우에서도 대부분 골이 빈 사람들일수록 유불선이 혼합된 상태로 감정적인 논리에 빠진다. 나는 신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우위로 폄하하자는 게 아니다. 신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목적으로 서양 철학을 적용하여 신앙 해설해 놓은 것 보면 결국은 답이 없는 고대 중국 지향이며 여기서 피해자가 될 일반 국민의 철저한 무관심이 문제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전라도 신종교 패거리가 70% 있다면 영남 신종교로서 신종교를 뺀 나머지 세력을 활용하면서 보수 정권에서도 신종교가 절대적 재미를 보게 하도록 하는 신종교 패거리의 20%가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좌익이 무조건 이긴다. 운동권 때문, 마르크스 때문, 민주 건달 등등 용어는 전부 곁다리다. 남북한 공산당의 배경에는 천도교와 신종교가 있고 그 배경에 커다란 그 시족 연합의 배경의 욕망과 그것을 기독교라고 국민을 사기치고 세계를 사기치는 배경이 깔려있다. 결국 민주주의 운동이라 국민에 소개된 게 황우석 줄기세포처럼 국민을 기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그런 전제로 호출되는 게 돼지 노비연합이 민중인데 그 민중의 용어 바꿈이 촛불이다. 사실 촛불, 민중, 시민은 단순한 용어 바꿈이다. 같은 큰 그림의 제일 아랫선 호출을 말한다. 좌파는 방대하게 반군 사정권 투쟁을 하면서 우파가 조금이라도 대동코드를 쓸 때 세계적인 난도질을 이미 해왔다. 문제는 좌파 독자에서의 대동코드로 북한 공산당 당 관료까지를 하나로 포괄하는 대동을 그리려는 문죄안과 백낙청의 욕망은 당연히 국민 인권 나가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나는 유승준이 연희계로 가고 싶어한 것처럼 간절하게 학계로 돌아갈 날을 기대했다. 그러나 학계는 이미 백낙청파가 완전 장악했다. 신종교파 노인들은 서양 법치가 있어도 그냥 무시한다. 그리고 종인의 아빠 찬스식으로 미국의 찬스 쓰면 다 된다고 믿는다. 또 좌파의 핵심은 감추고 가장 곁다리이자 주변적인 것을 감정적 때리기로 감춘다. 백낙청파에 속한 과학사가가 황우석 사태를 백서로 재조명하여 잊혀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은 황우석은 국민이 먹물에 대한 신뢰가 처음 깨진 때다.
조국도 황우석이고 윤미향도 황우석이고 김대중도 황우석이고 백낙청도 황우석이 됐다고 본다. 문죄양도 황우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좌파는 의리론에 덧씌워진 무당신앙의 깨우남이 덧씌워진 위기론의 기 같은 것을 대단히 높이 본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일반인 개돼지가 해석할까봐 서양 철학으로 암호화시켜서 전한다. 결국은 촛불은 1980년대 민중성과 같고 북한의 인민성과 같고 중공의 모택동식 볼셰비즘과 같다. 민주화 역사는 황우석 줄기세포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조갑재 씨가 북한 인권을 논하는 1994년 즈음하여 서준식 서승씨가 4.3 사건을 논하며 인권담론이 시작됐다. 그건 인권을 빙자한 혁명가 숭배로서의 당성이었다. 다 거짓말. 북한 공산당 관료도 김일성 주체사상 이전에는 결국은 신종교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조선시대 수준 어디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남북한 공통의 자유결여에 포갑체제하자고 하면 한국 국민의 권리만 사라진다. 좌파의 로드맵은 그런 로드맵을 이완용 매국하듯 고려 연방제하겠다는 것이다. VOA에 보도된 갈루치는 알고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한국에 무수한 법치주의 참고서가 있어도 전부 소용이 없다. 권력은 신종교 양반 가문이 독식하고 그 독식이 4.15 부정선거도 나왔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문죄양이 무너뜨린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조금도 서구 법치가 형성될 토대로 안 한다. 금융위기라도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한다. 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선시대식 시족주의로 돌아선 대가는 누가 지는가? 그런 대가를 져야지.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그 대화는 무슨 의미일까? 내주 요약 1. 남북을 아우르는 사회주의 혁명 갓길이의 커다란 대동은 이 북괴가 갑을 먹고 중공 똥꼬빨기뿐. 3. 그 혁명가 조상신의 물배박수 노비들 호출이 민중당 파성이고 촛불정신. 4. 이게 대북전단 금지의 근본 원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